이 영상은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고3들을 위해 준비했고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다음에 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할 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검토를 받잖아요. 그때 선생님들 의견이 달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외부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여러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하면 조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음, 학교 선생님들이 봐주실 때 보통 국어 선생님이나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의 그 한 분이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과 학생들처럼 수학, 과학 또는 소프트웨어 등 자신의 탐구 분야를 자소서에 쓴 경우에는 그 해당 과목 선생님들께 한 번 더 검토를 받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탐구는 수학 선생님께, 생명과학 쪽은 뭐 그 생명과학 선생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자기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 전공이 아닌 탐구 과정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면 그 탐구 내용의 깊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이 과학 관련 탐구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봐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과학 선생님이랑 뭐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랑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자소서를 학생이 쓸 때는 과학 관련 탐구 경험을 쓰려고 기획 단계부터 과학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쓴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또 조언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도 다른 문항과의 어떤 연결성이나 뭐 또 이렇게 글자 수 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어 선생님께 보여드리니까 국어 선생님이 조금 살짝 다듬으셨는데, 이제 글자 수도 조정하고, 글자 수를 좀 조정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데 약간 전달의 메시지가 바뀌었었나 봐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그 최종본을 다시 보고 실험에 대한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학생이 자기가 쓴 자소서를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 2번 문항의 소재를 1번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2번에는 왜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별한 산출물을 만든 걸 썼어요. 그런데 그 산출물을 만들면서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 실수를 한 이유가 너무 다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간단한 수학적 이론도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진학 담당 선생님은 그 에피소드를 보고 수학 교과랑 연결 지으시고 이걸 1번 학업 역량에다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1번으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수학 이론이 중학생들도 다 아는 정말 간단한 이론이었어요. 학생은 고3 이과 학생이거든요. 근데 고3 이과 학생의 1번 학업 역량에 중학생들도 다 아는 정말 간단한 수준의 수학 이론을 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뭐, 그걸 응용해서 뭐 어떻게 좀 탐구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마 그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 수학 쪽 분야가 아니셔서 그 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출물 활동을 쓴 취지가, 어, 이제 자기가 그 산출물을 만드는데 다른 부분에 치중해서 간단한 수학적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실수를 드러낸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내용을 쓴 어떤 의미나 취지가 수학적 역량을 드러내는 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비교과 탐구 활동은 해당 분야 선생님들께 꼭 체크를 따로 한번 받아보세요. 국어나 진학 담당 선생님들은 그분들만의 전문 영역이 있으신 거고요. 탐구 쪽은 또 탐구한 분야 전공 선생님들 말에 많이 볼 수 있는 또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양쪽 다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끼리나 사설 임시 컨설턴트 분들, 여러분들에게 검토를 받았는데 그분들 의견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학생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먼저 위의 사례처럼 선생님들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를 참고하여 의견을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나의 그 자기소개서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분일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일단 자기소개서는 대학들이 여러 이유로 활용하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학생부를 보완하는 역할, 또 특정 나의 장점을 또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소서를 첨삭할 때는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함께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마감이 좀 임박할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학생들의 학생부를 일일이 보면서 자소서를 함께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그게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께 학생부와 함께 자소서를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학생부를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만 보고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 조언을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학생은 그 학교의 그 진학 담당 선생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학생부도 많이 물어보고 자기 학생부 어떤지 좀 봐달라 그러고 이게 좀 조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갑자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선생님들한테 막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또 점검해서 다시 또 다음에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자기도 모르게 좀 잘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정작 고3 때, 의견을 주실 때 훨씬 더 선생님들도 아이를 그동안 오랫동안 학생부를 계속 보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훨씬 더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좀 세 번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를 잘 아는 분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에요. 그분이 나의 자기소개서를 봐주실 때 나를 잘 알고 봐주시는 건지 처음 만난 사람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입시철에 일회성 입시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여드리고 조언을 얻어도 이 시기 컨설턴트들은 너무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너무 많은 학생들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 한 번의 만남으로 그 학생을 파악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가능하면 제가 기존에 아는 학생들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새로운 학생들을 받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해요. 왜냐면 제가 적어도 1, 2년을 지켜본 학생은 솔직히 자기소개서 각 항목에 어떤 소지를 쓰면 좋겠다는 게 아이랑 조금만 같이 상의를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소재로 학생들에게 써와라 하면 아이들이 또 금방 써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본 학생인 경우에는 이 친구와 학생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좀 오래 하고 자기소개서도 보면 좀 이야기를 하고 한 정말 최소 한 4~5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겨우 자소서 각 항목에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좋을지 초안에 대한 개요라고 해야 되나? 그 소재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아이의 자기소개서만 보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같이 본다 하더라도 정말 한참 입시철에는 1시간짜리 이렇게 컨설팅도 받으려고 막 타 지역까지 가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얼마나 아이와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학생부만 봐도 아이는 금방 파악해요, 전문가들은. 솔직히 학생부 안 봐도 얘기 조금 해보면 아이는 금방 파악합니다. 어, 그거는 경험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제 이해하고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하려면
오랜 시간 아이들과 조금 그 전문가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비교적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 자기소개서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나와 그동안 얼마나 교감을 해왔고,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나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보신 분인지,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는 뭐 추가를 하자면, 진학 지도를 해본 경험이나, 또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 디테일한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좀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조언을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앞선 영상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원서 접수 임박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3학년 1학기 기말 끝나면 학생부 빨리 마감하시고 8월에 방학 때 좀 여유 있게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야 똑같은 전문가에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조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 분야 선생님들께 좀 여유 있게 조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소서 마감하는 고3 학생들에게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시고요. 만약 면접 때 내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소재를 적었는지 마지막으로 꼭 점검을 해보세요. 또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한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항에 맞게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점검을 꼭 해보시고요. 또 학교별로 자기소개서가 조금씩 다른 학생들도 있죠. 학교 인재상이나 좀 학부 특성에 따라서, 그죠? 원서 접수할 때 절대 다른 학교에 엉뚱한 자소서가 들어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자기소개서를 잘 파일로 구분해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합격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서를 전략적으로 쓰면 어디든 붙어요.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아쉬움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게 되면 또 취업 때문에 또 이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할 날이 또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게 대학 가서는 나의 인생 설계를 좀 더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